자, 이번에는요, 바디랭귀지 트레이닝, 손 제스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을 할 때요, 이 손 제스처를 자신감 있고 세련되게 하고 싶어요. 기상캐스터나 방송인 전문, 프레젠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스처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던데 이것도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제스처를 하실 때는요, 손은 항상 어디에 모아둔다? 네, 배꼽 근처에 모아둡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은요,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아래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 제스처, 팔 제스처를 할 때의 가장 큰 원칙이 손끝은 항상 하늘을 향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끝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손끝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 제스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끝이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를 항상 배꼽 근처에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상체 가슴에서 제스처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거의 땅으로 향하게 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자세. 딱 말을 할 때 기본 자세, 스탠바이 딱 요겁니다. 그래서 손은 항상 배꼽 근처에 이렇게 모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말을 할 때 팔 모양은 무조건 니은자, 이 L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꼽 근처에 포갤 때도 그렇고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이렇게 붙어버려서 11자가 돼버리면 정말 안 이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너무 긴장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팔은 이렇게 니은자로 하신 다음에 무언가를 가리킬 때도 항상 니은자,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할 때 무조건 팔 모양은 뭐다? 니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가리킬 때는 손가락,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어때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요, 막 이런데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산만해 보입니다. 예,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손가락은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엄지까지 붙여버리면 좀 어색하죠. 엄지는 뚝 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하셔야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안 좋거든요. 손가락.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게 좀 약간 긴장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 4개를 딱 붙이고요. 엄지는 딱 떼세요. 손가락 4개는 붙이고 엄지는 딱 떼세요. 근데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손가락 이렇게 벌리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은근히 손가락을 다 벌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만해 보이니까 손가락 좀 붙여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홈쇼핑 다니면서 쇼핑호스트 하면서 핸들링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손을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손 뭔가 가리키고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라운제나 스피치 학원의 우리 회원분들은 나는 임유정 원장의 목소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 손이 부럽다고, 그래서 손을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 제스처는 연습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피아노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손 제스처를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 팔에 있는 근육, 손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서요, 제가 하는 이 손 제스처만 좀 따라하셔도, 제가 하는 표정만 따라하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일단은 어떻게 한다? 짠! 다 벌리지 않고 모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고요. 참, 우리가 또 무언가를 가리킬 때 여러분 손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 이게 이제 항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여야만 훨씬 더 이렇게 상대방으로금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이미지에 따라 손과 팔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라는 뭐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런 스피치 학원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하고 쇼핑하우스 그만두고 나서 한 11년 전에 그때는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웅변학원에 가서 도대체 웅변은 뭐지? 이런 걸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바디랭귀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너무 헷갈렸어요.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력히는 손바닥, 주장합니다, 이거. 근데 나중에 이걸 할 때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강력히 주장,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바디랭귀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어느 부분에서 외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음성이 먼저 나오고 바디랭귀지가 나와야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죠. 근데 바디랭귀지를 외우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보세요. 이러면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 생각에 따라서 손과 팔 모양을 바꾸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이 동그래. 그럼 이렇게 동그랗다. 그 다음에 뭐 상승했다, 뭐 하락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미지에 따라서 좀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손 제스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자, 손 제스처 트레이닝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뚝 빼고 한번 내려보세요. 네, 이게 스탠바이, 준비 자세. 양쪽 팔을 그 다음에 가슴 위로 어떻게 한다? 들어주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싫습니다. 양쪽 팔을 가슴 위로 들어주시고요. 자, 이때 팔과 몸은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팔의 제스처는 당연히 밖에서 아니라 자,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제 내밀어주고요. 팔의 모양은 항상 무슨 자? 니은 자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은 서로 붙여주지만 그리고 약간 눈가락 붙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많이 해요. 농구공을 잡는 자세. 농구공 자세. 저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면 팔 근육, 손 근육이 약간 우리가 말할 때의 그 근육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프로세스대로 해보시고요. 좀 아무 말이나 이렇게만 해보시면서 손 제스처 트레이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